민경 초소들을 다시 진출 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발사하게 돼 있고 처음에는 이 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So we would be seeking ways to increase pressure with the military instruments. 예, 오늘 뉴스탑10 여기부터입니다.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연일 거친 말을 쏟아내던 북한이 오늘은 글쎄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말 대신 행동으로 조금씩 옮기고 있는 듯합니다. 남북 간의 화약고로 불리는 대머리 해안 해안포 진지에 장막이 열린 겁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진 장제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를 시찰하셨습니다. NNL로부터 남쪽으로 한 1.5km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전방에 보이는 섬이 해안포가 배치되어 있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16년도에 다녀간 섬이 되겠습니다. 북한군 1개 중대가 배치되어 있고 이것도 잘 짜여진 시간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화면 사진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신인균 대표님. 네. 북한의 개머리에 한 포문 위장막이 거쳤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2010년 11월 23일 날 우리 연평도를 포격 도발했던 그 원점이 바로 저 개머리 진지, 무도 진지 등 바로 연평도 건너편에 있는 저 진지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난 18년 그 9.19 군사 합의 때 평화의 상징으로 GP 10개를 서로 간에 폭파 철수시키고 그리고 그냥 뭐 어떤 대결의 상징이었던 저 해안포를 무력화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평도 지역 또 백령도 지역에도 해안포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철거를 했는데 북한도 저기에다가 장막을 씌우고 포신에다가 케이스를 덮어씌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기들도 9.19 군사합의를 지킨다는 그렇죠. 이런 행동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저 지역에 장막을 걷어내고 다시 포문을 열었다고 한 것은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다. 그리고 언제 여기서 다시 10년 전인 연평도 포격 도발 때처럼 언제 다시 불을 뿜을지 모른다. 라는 그런 군사적 압박을 주는 것이고 외교적으로는 9.19 군사합의 이제 끝났다라는 외교적인 압박을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연평도 있고 NLN 바로 위쪽에 그러니까 이 개머리 기지 지금 화면에 봤던 포문의 장막을 거쳤던 네. 개머리 기지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 정도 거리에서 이제 위장막을 걷었으면 네. 신 대표님 정말 뭐 우발적인 거 말고 계획적인 직접 도발 가능성도 우리가 아예 머릿속에 지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 개머리 기지에 있는 저 포는 사실은 사정거리가 연평도를 때릴 수 있을 만큼 안 돼요. 아, 그렇죠. 저 포는 직사화기이기 때문에 저 인근 지역에서 작전하고 또 어선들 또는 뭐 경비하는 우리 해경 경비함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할 수 있으나 저 개머리 기지에서 연평도까지 한 12km 정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걸 넘기려면 개머리 기지 저 산이 있으면 저 뒤에서 곡사화기, 방사포라든지 그런 것들로 사격을 해야 되거든요.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지난 10년 전처럼 연평도를 때리려고 하면은 저 포 말고 저 뒤에서 저 산 정상 뒤에서 그렇네요. 아마 곡사화기를 배치를 해놓고 때릴 겁니다. 그런데 저 연평도의 저 개머리 기지의 저 해안포의 포구는 이 지역에 근무하는 우리 해군 함정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우리 어선들에 대한 그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연평도와 관계없이 어선들이나 해경 경비함 그리고 해군 고속정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저 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북한의 행동도 좀 시간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아마도 우리가 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 되겠지만은 곧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어쩌면 이번 주말에도 북한에서 뭔가 물리적인 도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진의 저 주변은요. 김정은 위원장이 한 4번이나 찾았을 정도로 중요한 북한으로서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 이제 김정은이 등장할 때가 된 것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년 세월 지속되어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군의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강철환 대표님, 지금 현재 북한의 이 도발 카드는 일단 명목상으로는 북한의 군 총참모부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총책임자가 김정은이다. 그러면 조만간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도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4월 11일 이전과 이후를 보게 되면 예. 4월 11일 이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계속 군부대 포부대 나가서 포사기 훈련하는 걸 계속 받고 그렇죠. 이걸 약간 취미생활하듯이 했어요, 이게. 근데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보고 있는데 한 가지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경제 문제가 있는데 경제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자, 아직 북한 대부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김여정이 나서가지고 막 공포 분위기 해가지고 통제를 하지만 김정은까지 같이 나와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김정은이 등장한다면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를 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남한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제가 보건대는 중국하고 이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산 일대를 폐쇄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관광객을 받고 또 이제 개성공단을 이제 털어가지고 그 제조업을 이제 해가지고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정은이 나올 때쯤 되게 되면 군사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경제 문제. 예. 김정은이 가장 최근에 공개한 행보는요. 지난 7일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양 시민들의 생활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수도 시민들의 생활 보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인민 생활 보장과 관련한 국가적인 대책을 강하게 세울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39실 돈도 대단히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수도 시민들의 생활 보장이라는 걸 언급하고 지금까지는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예. 그만큼 어렵다. 거의 뭐 평양 그 고위층들도 졸도할 직전이다. 뭐 이런 전언까지 대북 소식통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에 평양 대성백화점이라는 곳은 상류층이 모이는 백화점이거든요. 예. 근데 이 백화점에 설탕하고 콩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류층의 생활이 아주 붕괴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김정은이 이 경제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상태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 정부에 기대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털어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예. 지금 작년에 시진핑 주석하고 뭔가 이제 협약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말 연초에 100만 명의 중국인들을 북한에 보내서 관광 수입을 벌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양도곤천 금강산 지구를 막 이제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가 딱 오면서 김정은의 외화 수입의 그 차질이 딱 이제 빚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빼도 박도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총동을 해서라도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국과 미국은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한테 아예 빌붙어 가지고 받아낼 수밖에 없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건대는 지금의 그 군사적인 도발이나 이런 그 협박은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소 거칠게 말씀하시긴 표현하셨지만 어쨌든 핵심은 한미를 믿을 수 없고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연관성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맺어야 된다. 어쨌든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폭파시켜버리더니 연속 폭파도 예고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참 금강산이 걱정이 됩니다. 요란한 폭음 속에 참혹하게 완전 파괴됐습니다. 이미 천명한 대로 개성 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완전 파괴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공개품부터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이현정 의원. 네. 그때 당시 남북관계가 갑자기 조금 더 냉각기가 바로 이 발언이었잖아요. 너저란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 싹 드러내라. 그래서 다음 폭파 타깃이
이 해금강 호텔 아니냐라는 우려가 참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금강산에는 뭐 온정각이라든지 해금강 호텔이라든지 우리 측에서, 즉 우리 남쪽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꽤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관광공사가 사실은 이제 통일부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한 800억 정도를 빌려서 실제 이 시설들을 인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관광공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소유주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이 작년부터 이 시설들에 대한 지금 폐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 정부가 가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매달 사실은 이 800억에 대한 이자를 이제 관광공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자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최근에 제가 알기로 관광공사가 사실 통일부 측에 이 이자 돈에 대한 이제 좀 탕감을 좀 요구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김정은이 만약에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시설에 대해서 지금 파괴를 명령한다고 하면 정말 800억 정도 하늘로 다 날아갑니다. 이번에도 한 700억 정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같은 됐잖아요. 경우에 개성공단 그 공동연락사무소가 170억 들어가고 옆에 있는 지원센터가 한 50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지원센터도 오늘 보시면 다 지금 무너졌어요. 저게 충격파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물 아마 쓸 수 없을 겁니다. 예. 상당히 내구성이 떨어져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개성공단에서 저 정도의 금액, 그다음에 이쪽 그 금강산에서 한 800억 정도 날아간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우리 국민의 세금이 어떤 면에서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글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처가 더 클 수도 있고요. 글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텐데 여러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그러니까 북한의 해안포 진지 장막이 거친 것과 함께 또 하나의 북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북한 열병식의 주무대인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도 심상치 않은 징후가 포착이 됐습니다. 화성 15용 무기 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용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정도로 개들었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력을 강화하자면 자동차를 자체로 생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신 대표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평양 인근의 미림 비행장에 이렇게 한 500m 정도의 도로 한 3개가 뚫렸다는데 여기에 대형도로를 건설한 게 바로 열병식 때문이다. 뭐 이렇게 관측해도 큰 무리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저 위성 사진을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비행장에 건설되는 도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적인 비행장이라고 하면은 하나는 활주로가 있죠. 또 하나는 그 활주로로 진입하는 택싱 로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이제 활주는 아니고 비행기들이 활주로로 들어가기 위한 경납고에서 들어가기 위한 그 도로예요. 예. 그런데 지금 보는 저 도로들은 활주로 또는 택싱 로드가 아닌 전혀 관계없는 도로로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 지역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꺾어지는 해죠. 그 기념해서 지금 열병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 네. 그 열병식에서 굉장히 큰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것들의 행렬을 연습하기 위한 연습도로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열병식은 김일성 광장에서 하니까 저기서 열병식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저기에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지난 최근 열병식 때 화성 14, 화성 15 이런 ICBM들을 보여줘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 열병식이 10월 10일이기 때문에 미 대선 거의 뭐 한 20일 직전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스케줄로 보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아주 용이한 그런 시기예요. 따라서 저 시기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강력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보여집니다. 강 대표님 그러면 최근에 여러 일련의 과정들이 10월에 있을 열병식 그리고 미국이 좀 꺼려하는 신형 ICBM 열병식 이거에 좀 맞춰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 하반기 때 이미 김정은은 이제 한미 간의 모든 협력은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사실은 올해 2월 8일 날 인민군 창군절에 대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했는데 신종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이거 못했어요. 이거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2월 8일에 준비했던 이 대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10월 10일로 아마 옮겨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선을 맞춰가지고 강한 어떤 그런 압박을 줘서 북한의 어떤 실력을 챙기기 위한 이제 그런 행사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열병식 움직임, ICBM, 뭐 평양 인근의 도로, 대형 도로까지 뚫리고 있기 때문에요. 북한의 움직임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 정부가 애지중지했던 평화의 상징,
비무장화가 된 GP에 군 병력을 속속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 초소들을 다시 진출 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다. I would expect we would see them show up within the next 3 to 5 days with some sort of work crew at those sites. 신 대표님, 어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제죠. 그러니까 총에 착검도 하고 전투모, 이제 방탄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까지, 전투모가 아니고요. 철모를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삽이랑 곡괭이를 들고 복구 작업에 나섰다. 이제 GP가 2년 전 9.19 군사합의 전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까?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2년 전에 저 GP 10개를 폭파를 하면서 우리 국방부에서도 저 10개 폭파하는 저 영상, 동영상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저것을 이제 전 언론에 배포를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군하고 만나서 서로 간에 또 확인하는 그런 영상도 다 공개를 하고 했는데 그게 바로 평화의 상징 아니었겠습니까? 또 9.19 군사 합의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북한이 다시 저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공병들이 들어와서 다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병들은 저 지금 파괴된 GP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GP에서는 보병들이 착금한 상태에서 전투 태세에 들어가 있고 이건 전투 준비 태세가 아니고 거의 뭐 전투 태세예요. 그리고는 저렇게 파괴된 GP는 다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이 정치적으로 거의 돌아설 수 없는 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상황 아닌가 봅니다. 그러게요. 아시다시피 이 GP의 비무장화는요, 문재인 정부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진짜 드러내자니까 이거 보시죠. 폭풍에 이 큰 나무도 이거 안도 그러고 폭파 다 하고 건물을 다 100% 폭파하고 지하 시설도 안에까지 다 전부 다. 지하부에 대해서 그거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네 일단. 저 들어가십시오. 뭐 곡괭이로 뜨지 갔으면 뜨지고. 첫 단추가 아주 잘 깨져서 아마 나머지 단추도 다 깨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오늘 다시 만납시다. 서로 합시다. 당시 GP에서 꽤 평화적으로 진행됐던 여러 가지 모습들 만나봤는데 다시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뉴스톱 때 시작하자마자 짚어봤더니 개머리 해안에 포문 위장막이 거친 것. 강천원 대표님, 이 GP의 2년 전으로 다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그리고 저렇게 위장막까지 거쳤다. 그러면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사실 계획된 도발 아니라 우발적인 도발 가능성, 이게 가장 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 정권의 특성상 모든 게 계획이지 우발적인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잘해주려고만 했지 대결할 어떤 명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이 저렇게 막 과도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북한 내부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사적인 도발을 심하게 갈 수 없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정은 정권 7년 동안 군인들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청참모장, 리용으로 시작해가지고 현영철, 변인선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구성이 너무 파괴돼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올해 그 군사훈련을 못했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와 경제 위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도발해가지고 뭐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붙게 되면 북한은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걸 김정은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도발의 형태는 최대한 겁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시간표대로 각본대로 액션만 취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 괴로운 게 뭔지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애지중지하는 것 폭파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도발은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쇠최전방 북한군 부대에서 의미심장한 움직임들이 하나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